오늘은 이제 안티에이징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 평균 수명 2017년 통계 87세 뭐 이 정도 돼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100살 넘게 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되게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노화가 계속 되죠. 성장이 끝나는 게 18세, 19세에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단 노화가 시작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겪고, 남자들은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어느 날 거울 속에, 특히 화장실 거울은 약간 어둑둑한데 위에서 조명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더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내 얼굴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티에이징 수술이라든지 시술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들을 이제 찾죠. 뭔가 수술을 하거나 큰일을 벌이는 건 무서워. 간단하게 하는 거 해가지고 확 좋아지고, 이런 꼼수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죠. 광고 보면 그냥 혹하잖아. 이거 내가 봐도 혹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거든. 사람 몸에다가 조작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물리, 화학, 생물학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근데 뭔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확 10년, 20년이 젊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눈꺼풀이 처진 거하고 눈 밑에가 퀭해 보인다, 이 두 가지인데, 그때 올 때 이제 이 사람들은 되게 간단한 걸 하러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르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르면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있는 구조를 잘라내가지고 뭔가를 맞췄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나이스하게 갑자기 막 20년씩 젊어지고 20살이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나이가 들어 보이나? 왜 나이가 드나에 대한 생각을 해야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겠잖아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구에 사니까 땅이 끌어당겨서 모든 조직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가 하나예요. 얼굴이 뼈대에 붙어 있잖아요. 강하게 고정돼 있는 데가 있고, 그 강하게 고정돼 있는 데 사이는 말랑말랑한 근육이에요. 이렇게 해먹이 매달리듯이 흘러내린 거가 생겨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얼굴이 삼각형으로 샤프했다가 나이가 들면 여기에 고정돼 있는 걸 빼고 밑으로 흘러서 네모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네모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피하 지방 있는 데가 되게 통통해요. 그 표정 근육이 움직이는 게 밖에서 이렇게 진하게 익스프레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웃을 때 여기에 주름이 안 지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피하 지방 같은 것들이 얇아지면서 눈 감는 근육, 이런 것들이 근육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게 주름인 거예요. 표정 주름. 뭐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았는가가 그 부분에 피하 지방을 더 얇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쌓여요. 눈웃음이 많고 항상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데 약간 짜글짜글한 느낌의 주름이 생기고, 나처럼 화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푹 파여 들어가고, 이제 피부 자체도 탄력이 없어지거든요. 일라스틴이라는 게 감소하면서 뭐 콜라겐이 없어졌네 뭐 이런 얘기들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헐렁해져요. 네, 살이 쪄야 될 때는 빠지고 빠져야 될 때가 쪄요. 백설공주 마귀 할머니 나오잖아. 사과 파는 마귀 할머니. 그 마귀 할머니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코가 큰 백인이 극도로 노화됐을 때 생기는 변화를 과장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코가 이렇게 마귀 할머니처럼 늘어지고, 여기가 쑥 꺼져가지고 얼굴 형태는 해골 같고 턱선은 네모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런 원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잖아. 한 방에 딱 이런 거 없지. 빠진 데는 채워줘야 되고, 늘어난 데는 빼줘야 되고, 늘어진 건 조여야 되고, 처진 건 당겨서 고정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완전하게 엄청 예쁘게 딱 이렇게 해주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율을 하는 거를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비용,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선책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먼저 생각하고, 좀 더 간단한 것라든지 아니면 결과가 제일 잘 나올 만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뭐 시간 없으니까 한국 들어왔을 때 한 번에 하고 나 끝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올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 그거에 맞추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계획에 뭐가 있느냐,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거가 있어요. 환자가 느끼기에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주사 한 번 맞았네. 보톡스 필러 같은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레이저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울세라, 뭐 슈링크, 이런 하이프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리프팅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요. 풀 인베이시브하다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쭉 째고 확 들어가지고 뭘 하고 남는 거 자르고 막 꼬매고 막 이런 것들 쭉 고려를 하고 계획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필러 보톡스밖에 놓을 줄 모르는 의사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것이든 나는 필러 보톡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뢰인이면 그런 상황에서 내 몸을 맡기고 싶지는 않아.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최적화된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병원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제일 맞는 걸 해줄 수 있어야지. 그렇게를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티에이징이라는 상황이 젊어지고 싶어요, 내지는 예뻐지고 싶어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고 나서, 그랬으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더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